이번 시간에는 줄기하고 뿌리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기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단순하고 별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요. 이 줄기는 식물체에 있어서 그 전체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줄기입니다. 뿌리가 아무리 좋고 이 잎이라든지 꽃 부분이 아무리 좋아도 줄기가 단단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사람의 몸과도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줄기인데요. 자, 줄기의 특징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체의 줄기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 종류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자, 이렇게 제가 줄기 형태를 그려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외떡잎 식물의 줄기하고요. 쌍떡잎 식물의 줄기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외떡잎 식물의 줄기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 관다발이 이런 식으로 산재해 있어요. 자, 책 60페이지에 보시면 그림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보실 수 있는데요. 관다발이 이렇게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형성층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요. 근데 쌍떡잎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관다발이 이런 식으로 열을 이루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이 물관이고 바깥쪽이 채관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쌍떡잎하고 외떡잎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떡잎 식물 같은 경우에는요. 초본성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부피 생장은 하지 못하고 약간에서 끝나고 혹은 일정 기간밖에 부피 생장을 하지 못하고 대부분은 길이 생장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호박이라든지 뭐 아욱이라든지 이런 초본성 식물 같은 경우에는 길이는 자라지만 이렇게 두께가 매년 두꺼워지거나 이러지는 못하죠. 자, 그런데 요렇게 형성층이 요렇게 되어 있는 이런 관다발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쌍떡잎 식물 같은 경우에는 매년 부피 생장을 하기 때문에 나이테라는 게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점점 부피가 두꺼워집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죠. 자, 60페이지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피라든지 뭐 관다발에 대해서 거기 설명이 좀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로 봐주시고요. 자, 다음번에는 줄기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줄기의 기능은 크게 몇 가지를 분류를 해서 첫 번째 운반 기능이 있습니다. 뭐 줄기에는 물관과 채관이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물관과 채관으로 양분이라든지 무기양분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기타 여러 물질들이 이동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그 줄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번에 지지작용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식물체 전체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호흡작용인데요. 이 호흡작용이라는 건 아마 전 시간에 호흡작용은 잎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주로라고 말씀드렸죠. 잎에서 호흡작용을 대부분 하기는 하지만 줄기의 피목 부분에서도 일부 호흡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줄기의 기능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호흡작용의 양은 많지는 않겠죠. 자, 그 다음번에 저장작용도 있습니다. 자, 전전 시간쯤 됐을 거예요. 아마 한 둘째 시간이나 셋째쯤 시간에 자, 뭐 괴경, 그리고 구경,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인경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 구근식물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구근식물 중에서 대부분이 줄기가 변한 거예요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저장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줄기의 양분을 저장한 걸 저장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번에 뭐가 있을까요? 자, 줄기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뭐 초본성도 있을 거고 목본성도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생장 형태에서 보면 어떤 생장 형태가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62페이지에 보시면은요, 뭐, 곱게 자라는, 직립해서 자라는 고든줄기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뭐, 나팔꽃의 줄기처럼 다른 식물을 감고 자라는 감는 줄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딸기같이 바닥을 기면서 자라는 기는 줄기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번에 감자는 제가 뭐라 그랬죠? 줄기가 변한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땅 속에 있는 줄기도 있을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줄기의 생장 형태로 제가 구별을 한 거고요. 자, 다음번에는 줄기의 변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63페이지 보시면은 줄기의 변이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육경. 줄기가 육질화되어서 그러니까 수분이 많게끔 이렇게 다육질화된 걸 다육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번에 바닥을 기는 줄기 포복경도 있을 거고요. 구근도 있을 거고 덩굴손도 있습니다. 자, 줄기의 한 부분이 덩굴 형태로 변해서 다른 물체를 감을 수 있도록 변하는 걸 덩굴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덩굴손 같은 경우에는 줄기가 변한 경우도 있고요. 자, 그 다음번에 줄기가 변한 다른 거는 경침이라는 게 있죠. 자, 탱자나무 같은 경우에 보면 줄기 부분이 변해서 가시처럼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줄기 경자를 써서 경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줄기가 변해서 된 겁니다. 자, 그 다음번에는 또 어떤 게 있냐면
참나리를 보면 보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참나리 같은 것들. 자, 책 64페이지 오른쪽에 날개 부분에 보면 주아에서 참나리라는 자료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겨드랑이 부분에 까맣고 동글동글한 주아라는 게 달립니다. 이 주아라는 거는 줄기의 한 부분이 변이 된 건데요. 이 참나리 같은 경우에는요, 씨를 통해서 번식하는 양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이 주아가 땅으로 떨어져도 거기에서 싹이 나서요, 번식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주아 번식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이 조그만한 주아도 역시 줄기의 변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줄기의 설명은 거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뿌리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사실 줄기의 관다발이라든지 형성층 이런 것들은 뿌리까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책으로 얼마든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뿌리 형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뿌리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65페이지에 보시면은 무나 당근처럼 원뿌리가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수염뿌리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염뿌리는 가는 뿌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원뿌리하고는 좀 차이가 있고요. 강아지 뿌리라든지 혹시 이런 거 이렇게 딱 뽑아보면 가느다란 수염 같은 뿌리만 구성된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은 수염뿌리고요. 그리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것들은 원뿌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뿌리들이 있습니다. 자, 뿌리는 몇 가지 역할을 하겠죠. 첫 번째는 식물체를 지지하는. 자, 줄기도 식물체를 지지한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줄기까지 전체를 지지하는 역할은 또 뿌리가 하게 되니까 뿌리도 식물체의 지지 역할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수분이라든지 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이 뿌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양분을 저장하는 기관도 바로 뿌리가 됩니다. 고구마 같은 경우에 제가 뿌리에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것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는 토양 내에 있는 산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숨을 쉬는 역할을 하는 것도 바로 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뿌리의 역할이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뿌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면 뿌리가 변해서 어떤 게 될까? 뿌리가 변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텐데, 자, 6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뿌리의 변이에 대해서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기근 같은 것들. 공기 중에 노출되어서 자라는 뿌리를 기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들로는 반다 같은 것들 보면 공기 중에 이렇게 흡수근이라든지 이런 기근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기근이라고 하는데, 이 기근은 또 약간 용어를 바꿔서 몇 가지로 용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합니다. 담쟁이 덩굴 보시면 이렇게 혹시 길 가다가 담쟁이 덩굴을 보시면요, 잎사귀를 이렇게 한번 걷어서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무슨 약간 문어의 빨판처럼 이렇게 빨판이 이렇게 턱 벽에 붙어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바로 부착근입니다. 다른 물체에 부착해서 자랄 수 있도록 변하는 기근, 이걸 부착근이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기근의 한 종류입니다. 자, 두 번째는 흡수근이라는 게 있는데요. 나의 뿌리처럼 공기 중에 수분이나 양분을 흡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흡수근, 그리고 지주근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지주근은 뭐냐면, 여러분들 옥수수 보시면요, 밑에 뿌리도 있지만 토양 위에 이렇게 옥수수대를 이렇게 탁 잡아주는 이상한 뿌리 같은 것들이 줄기에서 또 나온 거 보이시죠? 그게 바로 이 지주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호흡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한번 나구송 이렇게 해서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세요. 나구송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건조한 토양에서 자랄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자랍니다. 그런데 물 속에다가 나구송을 심을 경우에는 주변 토양으로 숨을 쉬기 위해서 이렇게 혹 같은 게 불뚝불뚝 나와요. 이게 바로 호흡근입니다. 뿌리 부분이 호흡을 하기 위해서 밖으로 돌출되는 거거든요. 나구송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뿌리인데 이것도 기근의 한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서 관심 갖고 보시면 그런 것들도 아마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기근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기생근이라든지 덩이뿌리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천천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열매 부분은, 책에 있는 열매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고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이 책에서 제가 꼭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다음번 번식이 되겠는데요. 자, 번식 부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잘 이해하지 않으면 굉장히 또 너무 복잡해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단락은 제가 별도로 떼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은 줄기하고 뿌리까지 설명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